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지리 그 두 번째 시간, 여행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과제로 제출했던 내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변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상자 안에 보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출했던 과제물의 답변들이 들어있는데요. 몇 개만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학생은 이름이랑 학번은 제가 뺐어요. 정말 무작위로 가기 위해서. 내 삶에 그 누구도 억압시키지 않고 받지도 않으며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아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큰 친구였습니다. 다음에 한 2명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일상의 답답한 마음을 여행으로 힐링하고 아무 생각 안 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힐링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볼까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뺄게요. 자, 마지막. 힐링할 수 있고 재미있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힐링과 식도락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대한 기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 전체를 뒤에 보이는 화면에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상당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었는가, 힐링을 원한다, 재충전을 위한다, 그런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이어서 경험, 재미, 지식, 자유, 추억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 내용,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행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계획하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할 테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집 밖을 나서는 모든 매 순간이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여행으로 한정지어 봤을 때 제 나름대로는 아이슬란드가 상당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워낙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총 2번의 아이슬란드 여행의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하면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와 정말 멀 것 같아, 이름에 아이스가 들어가니까 얼음이 많고 추운 나라일 것 같아, 훌륭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이 들어도 기본적인 상식이 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해서 가야 되는 머나먼 나라, 춥고 얼음이 덮여있는 황량한 땅, 인구 밀도가 워낙 낮아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도 1시간을 달리고 2시간을 달려도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만한 나라일까? 딱히 엮여있는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세계 곳곳에 관심을 끄는 경우도 꽤 있었고, 한국인들도 아이슬란드에 많은 관심을 내비치는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조금 오래전부터 되짚어보면 2008년에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었고,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유럽 전체 항공편이 크게 차질이 빚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항공교통이 마비가 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 TV에 아이슬란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검색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1월 꽃보다 청춘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을 때 이 검색량이 아주 크게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이름이 어렵네. 아이슬란드가 조별 예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때 아이슬란드가 이변을 일으켰어요.
축구 잘한다고 소문난 메시 알잖아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비기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도 아주 큰 관심을 한국 사람들이 내비쳤습니다. 꽤 많이 그래프가 치솟았고, 다음에 최근에는 신서유기 외전에 아이슬란드 간 새끼, 이때 방영 이후에 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한번 혼자 아이슬란드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불과 얼마 전이죠. 이때는 2명이서 친구와 함께 아이슬란드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여행에 대한 기억이 저는 아주 다르게 남아있어요. 먼저 2016년 1월에 혼자 여행했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오로라를 보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됐어요. 예약했던 것도 전부 다 제대로 들어맞아서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대로 잘 굴러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0년 아이슬란드 여행 때는 일단 아이슬란드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방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강한 눈폭풍, 스톰이 부는 바람에 그 도시에 고립되어서 어디 이동도 못했어요. 계획이 하나하나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예약했던 스노우모빌 투어라든가 기타 다른 투어들의 일정이 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었고 상당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 이번 2020년 1월 아이슬란드 여행에서는 오로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갔던 이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망가지고 오로라도 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심지어는 허리까지 다쳐 돌아왔던 그 여행, 이게 최악의 여행으로 남았냐 누가 묻는다면, 힘들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냐 묻는다면 저는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여행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흐트러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수습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기응변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더 큰 즐거움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한층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와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끈끈한 우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여행은 제가 느꼈던 이런 여행의 의미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행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리고 변화가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유연하게 수용해서 적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해와 배려, 협력심도 길러줍니다. 치유와 행복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방향 설정, 우리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에 따라 레크레이션 여행, 교육 여행,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비즈니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따라서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관심 대상에 따라서 도시 여행, 촌락 여행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다음 대상 경관에 따라서 자연지리 여행 그리고 인문지리 여행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기간에 따라서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다양한 여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주체에 따라서 단체 상품 여행이 있고 개인이 알아서 떠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까지 여행의 의미와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 따른 여행의 종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행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여행은 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